촬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일단은 오늘 숙제를 줬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 많았어? 좀 더 다시 보니까 좀 생각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질문할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뭐 있어? 어? 계산해서 뭐? 계산해서 틀렸어? 어떤 건데? 뭘 조금 틀렸는지 봐야 되니까. 이게 응. 계산을 해봤는데 세 번인데 똑같은 몇 번 문제죠? 이게? 22번. 원래 이제 지금 연산에 대한 22번 문항에 대한 건데 문제에 써있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고 써있고 a의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플러스 c의 x 플러스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됐을 것 같긴 하다. 오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적인 느낌이 뭐 아닐 수도 있고 네, 일단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가능하시겠죠. 수지 대입할 수 있고 계수 비교할 수 있고 네, 수지 대입법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애들을 동시에 다 없애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서 뒤에서부터 풀죠. x가 1부터 갖다 집어넣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지. 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6인가요? 이쪽은? 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가 나와? 1이니까 2a 나오는 거야? 2c? c 값이 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0을 갖다 집어넣을 거고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0이니까 8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b 값이 마이너스 8인데 사실 여기 x 플러스 1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c가 사라지게 될 텐데 b가 없어지잖아. 원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1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얘는 2a 근데 얘네들이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플러스 16이 생겨버리죠. 됐어? 얘네는 없어지면 없어졌으니까 갖다 버리시면 될 거고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가 2a가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시는 게 맞는데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해설지를 같이 줬을 거야 다 이제 오타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급히 만들어서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해설지를 한번 좀 참조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괜찮았어? 엎드려 있지 말고 뭐 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내가 인수분해에 대한 것도 책을 하나 더 줬어요. 안 받으신 분이 있나? 안 줬지 내가. 인수분해. 지금 이거. 받았던 거 같은데. 아니, 오늘 준 거야. 그래요? 어. 안 있었는데. 어? 있는데. 당첨 줬다니까? 그리고 다 프렌트는 좀 정리 좀 하지 그러네. 네. 그리고 지호는 하드 트레이닝 좀 시켜야겠는데 저희가는 뺀지도 어려가지고 어? 뺀지 해가지고 어떻게 뭐 늘겠어? 여기에서 실력이? 지금처럼 하면은 이번 꼴등 당첨이야. 어?
배울 거면 제대로 배우고 아니면 말고 배워야 돼. 응? 정신 차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 이걸 갖고 좀 이제 문제를 섞어서 좀 보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진짜 책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오늘 할 거는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인수분해. 지난 시간에 했던 항공식과 나머지 종류의 자격 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맨 마지막에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하실 거라서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인수분해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냐? 인수분해? 아시는 분? 인수 약수처럼 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지난 시간? 네. 근데 인수분해 뭐라고 했어 내가 그때? 상식. 이러면 안 돼. 한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인수분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뭐 너희들 잘 알잖아. 뭐 2차식의 인수분해 정도 할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뭘로 인수해야 돼? 이거 못 하시는 분 있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4 응. 곱하기 응.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지금 아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알아요. 묻어버릴 거야 못하면. 아니, 아니면 이제 다음에 내가 다니는 도장에 데리고 가서 스파링 될 수도 있어. 진짜 알아요. 보호대 다 채워줄게. 참고로 보호대 차도 코뼈를 이렇게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거. 자, 봐요. 이거 하는 거 맞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맞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할 거는 한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상수항도 항이죠? 그치? 우리 다항식 가리킬 때 뭐라고 했니? 항이 한 개 이상인 식. 1도 다항식이지? 네. 항이 한 개고 그럼 다항식 맞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인수분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자 틀리다 한번 맞다 틀리다 빨리 전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둘 얘는 뭐? 다 틀리다 또 이름 똑같이 색깔 해강이 응 틀리다. 맞다 인수분해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을 곱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곱으로 표현했을 때 곱으로 표현된 식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인수는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다 인수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저 위에 밑에 있는 건 인수분해 맞다고.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왜 저걸 너네 인수분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는 책에 써있는 그러니까 문제집에 써있는 보통 문제에서 볼 때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써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도 알고 있는 거. 개수는 유리수 범위에서 하라고 하자. 그렇잖아. 너희들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인수분해 합니까? 안 해요.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쓸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왜 안 해?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면 개수가 무리수잖아. 유리수 범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들의 개수가 유리수가 되죠. 그러면 여전히 1 곱하기 2세개는 아니잖아. 돼야 되잖아. 1번 썼으면 2번이 있다는 소리겠지? 2번은 뭐냐? 이 뜻이 있습니다. 인수의 차수가 최대한 낮게 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는 인수가 어떻게 되니? 몇 차니? 2차. 첫 번째 식 2차? 이거? 아. 둘 다 1차죠? 네. 얘네들은 차수 없는 애. 차수 없는 거야. 상수항이니까 차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 문자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0차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 뭐 이런 것도 있게. 그치? 나중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어쨌든 없는 거고요. 얘는 2차죠. 그럼 인수의 차수가 2차 높잖아. 얘는 1차로 끝나는데 얘는 2차로 끝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위에 걸로 합니다. 인수가 낮게 해야 되니까. 차수가. 밑에 거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인수분해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인수분해는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는 어떻게 볼까에 대한 관건인 거죠. 됐어? 중학교 때 쓰던 인수분해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있었어요?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오늘 완전히 내용 정리 못하겠네. 끝이 안 나겠네. 이렇게 비협조적이셔서. 자, 인수분해 제일 먼저 하면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고민해? 공통인수. 그렇지. 공통인수.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이제 뭐야? 공통인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고민하는 게 뭐야? 두 번째? 공식 사용했잖아. 그렇지? 다 근데 공식으로 끝났어? 안 돼서 뭐 했었니? 기억이 없어? X자는 거 말고 X자 공식이야. X자로 하는 것도. 근데 너네 인수분해하는 거 중에 이런 걸 본 적 있지 않아? 이 누나 이거 그냥 다시 풀어서 했냐? 뭐 했어? 치워. 그렇죠, 치환. 안 되면 치환도 했었죠. 여기까지가 뭐야? 보통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쓰는 방식이죠. 조금 더 배우시면 이런 것도 배우셨어요. 좀 제대로 배우셨으면 항해 분리를 배우신 분이 있을 거야. 뭐 항해 분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됐니? 이게 치환하는 경우하고 됐어? 별론가? 영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 뭐 이거 너무 했어. 너무 왜 썼네? 방정식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이만큼 마이너스를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자,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항해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기차식이라는 걸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치환하면 되고요. 그냥 x제곱을 a로 치환해서 분자를 풀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자꾸만 내 영어를 쓰지. 방송이 아닌데.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런 거. 이거 보기차식.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보통 내림차순 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어? 여기까지가 원래 중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고요. 더 가서 우리는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까지 갈 거고요. 그리고 병신 같은 새끼를 하나 배울 거예요. 상관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 순서를 이렇게 써줬는데 왜 이렇게 써드렸냐면 저 순서대로 자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공통인수가 있는가, 두 번째 공식이 사용 가능한가, 안 되면 치원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가, 그래도 안 되면 항의 분리, 보통 4항의 분리라고 합니다. 사항의 분리라고 하지만 사실 사항의 분리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5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 푸는 방식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해요. 고등학교에서 4개짜리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항의 분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기차식, 그 다음에 상관방정식, 그것도 안 되면 내림산 정리, 그 다음에 인수정리, 이렇게 쭉 이 순서대로 인수분해를 고려하셔야 되는 순서를 써드린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언제나 1반은 뭐야? 공통인수 있는가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공식들 얘기를 해볼 건데, 공식도 얘기할 거 있어? 일단은 곱셈 공식을 뒤집으면 공식이야. 곱셈 공식을.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A의 공식이라고 쓰고 해야죠. 이거 했잖아. 할 수 있지? 못하시는 분 없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처음 보는 거야? 네? 처음 보는 거야? 아니요.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배운 공식들 뭐 생각나? 첫 번째 이거 배웠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변형된 거 있었죠. 네.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a 3a b 제곱 b의 세제곱 이런 거. 응?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었지.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됐어야 되네. 그치?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에, 그러니까 앞에 거의 세제곱에,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 곱해서 3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에 3배,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인수분할 때도 똑같아. 우리가 봤는데 한 개 4개짜리인데 여기 어딘가에 세제곱식이 보여. 그러면 세제곱짜리가 2개가 있는 걸 찾는 거야. 2개를 찾고, 그러면 이게 세제곱 되기 전에 뭐고, 얘가 세제곱 되기 전에 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녀석들,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요 모양을 따라주는,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를 곱한다면 3배가 됐는지,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의 제곱을 곱해서 또 3배가 됐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면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돼? 그냥 이거 배우면서 또 배웠던 거 있죠? 제곱식 배우면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2ab bbc bca 있는데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하면 된다고? 일단 얘네들의 개수가 a제곱 a제곱 a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식이 3개가 보이냐는 거야. 제곱된 게 3개가 보여. 그러면 이거 제곱되기 전 상태로 돌리고 제곱되기 전 상태로 돌리고 제곱되기 전 상태로 돌려서 얘네끼리 곱해서 2배 있는 거, 2개 곱해서 2배 있는 것들이 3개가 다 있는 거 찾는 거죠. 찾으면 보이시면 이걸 하시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는.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곱셈 공식이 여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우리는 말로 외우시라고 했었어. 그치? 그걸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사실 잘 하고 계시면 인수분해 그냥 돼요. 얘네들은. 공식을 이용하는 것들은. 자, 마찬가지죠.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는 뭐 한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새끼가 a구나. 그러면 뒤에 있는 새끼는 b구나. 그러면 이 녀석은 앞에 있는 거의 제곱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를 빼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곱하겠죠? 맞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b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빼기, 앞에 있는 거 더하기 뒤에 거 하고 앞에 거에 제곱하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원래 마이너스 ab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그냥 돼요. 얘는. 이거를 너네가 곱셈 공식을 아까 말로 외우셨으면 얘를 보는 순간 자동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지. 그러면 곱셈 공식에서 너네가 배웠던 것 중에서 원래 이런 것도 있어.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ab bc cax 플러스 abc 나오는 거야. 얘는 뭘 쓰냐면 x 플러스 a의 x 플러스 b의 x 플러스 c잖아. 그치? 뭐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못해 이거. 안 보여. 죽었다 깨나도. 왜? 여기 있는 게 A, B, C가 잘 안 쓰면 해볼 수 있어요. A, B, C 중에 음수가 하나 섞이는 순간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거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두 녀석의 차가 이 녀석인 걸 찾는 거고 이게 플러스면 두 녀석의 합이 A 플러스 B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세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야. 차라리 이러면 그래도 찾을만해. 여기가 플러스야. 그러면 세 개 다 플러스일 수 있고요. 플러스일 수 있고 하나는 플러스고 두 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 저거를 다 나눠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찾아.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해요. 얘는 사실 안 합니다. 얘는 포기 아니야. 아니요.
이거를 나중에 그래서 어디서 하는 거야? 인수정리에서 할 거야. 저거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었니? 배운 거.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로 받고 여덟, 아홉, 10개 딱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뺐잖아. 그러면 이제 2개 더 남았지. 2개 더 남은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의 4제곱 이꼴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얘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배울 거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기처식 가서 할 거야. 그럼 안 해. 그러면 이제 졸라 기색이 하나 남았죠. 자, 졸라 기색이 누구 있었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미세 이렇게 되는 거. 됐니? 그러면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십니까? 됐어? 그럼 세제곱이니까 눈에 보이실 거고 눈에 보이시면 이제 얘네들 갖고 뭘 거야? 아,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 새끼 제곱되기 전에가 a고 이 새끼 제곱되기 전에가 b고 얘가 제곱되기 전에가 c일 거니까 여기에다 제곱 더하기 제곱해주고 뭐 한다고 하냐면 이 녀석 2개씩 곱한 것들이 빼지면 원래 이렇게 빼서 곱해지면 얘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럼 얘네들 3개가 있으면 그럼 세제곱 되기 전체를 돌린 다음에 제곱된 거 뒤에 더해주고 2개씩 곱해서 빼주시고 하면 인수분해 끝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 됐어? 문제는 공식은 생각보다 별로 사실 적용되는 게 없어. 크게 적용되는 게 없단 말이야. 너네가 보통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 중학교 때 했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 완전 세제곱식 하고요. 됐니? 얘도 잘 안 나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야. 이건 눈에 그냥 보여. 문제는 그러면 그거 아닌 새끼들 다 어떻게 할 거야 하지. 됐어? 그래서 첫 번째가 치환에 대한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치환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4제곱짜리는 잘 안 나왔죠. 문제집에 나오는 책들도 있기는 한데 4제곱짜리 잘 안 나온단 말이야. 4차식 안 나온다고. 2차식만 나오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4차식을 3차식, 4차식 위주로 하는 거니까 저 치환이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2도 맞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이제 불러보는 거죠. 네, 치환한다고 했죠. 치환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이게 인수분해 된 상태 아니지. 얘가 없으면 인수분해 된 상태인데 이 새끼가 등장하는 순간 인수분해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얘를 다시 풀어야 돼. 푸는데 우리는 4차식의 곱셈 공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디까지 풀 거냐면 2차식까지 풀 거야. 2차식을 풀면 2차식에 지금 여기서 어디 해당하시는 녀석이냐면 이 녀석이 형태에 해당하시는 녀석이지. 자, 목표가 뭐였어? 치환할 거라고. 똑같은 모양을 찾아줄 거라고 했던 거야. 그치? 똑같은 모양을 찾아줄 거니까 어차피 얘네들을 2개씩 묶어서 풀면 무조건 x제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b가 같은 걸 찾던지 a, b가 같은 걸 찾던지 해야 돼. 곱해서 같거나 더해서 같은 새끼를 찾아야 돼.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묶을래?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 그렇지. 얘네 둘을 묶어서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둘을 또 묶으면 뭐가 보이십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시는 거죠? 망할!
잘못 썼어. 인수분해 안 돼. 젠장 더하기 5로 하죠. 더하기 지금 얼마야? 4로 하죠. 이렇게 해야지 인수분해 되겠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치환한다며. 그럼 어디까지 치환해? x제곱 마이너스 2x 를 뭘로? a 그렇죠, A로. 그럼 A를 치환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이 식을 A의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에다 7도 할 거니까 28 이렇게 쓰겠죠. 네, 그럼 이거 인수분할 수 있잖아. A 마이너스 7에 A 마이너스 4다. 그렇지? 근데 A는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다. 보통은 다른 형태의 문제들은 치환을 할 수 있게 보여요. 보이는데 너네가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애들 이런 형태예요. 너네가 만들어서 치환해 라고 적어주는 문제들이 좀 안 보일 수 있죠. 이해됩니까? 얘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해 분리는 아까 보여준 게 다야 사실은. 항해 분리를 하는데 항해 분리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차피 항은 4개짜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4개짜리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아닌 녀석인 거죠. 됐어? 세제곱식도 아니고 우리가 문자가 3개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닌 형태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한 4개밖에 없는데.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민할 거냐라고 하면 얘를 찢을 건데 완전 제곱식이 있냐 없나로 뜯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됐어? 당연히 완전 제곱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니 12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저희 2를 다 떼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시죠?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 에서 얘를 샤샤샥 묶어주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그러면 여기를 밖에다가 중괄호로 이렇게 털어주면 이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돼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보고 치환해서 하셔도 되고요. 치환 안 하고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인수분해 제곱 빼기 제곱이면 어떻게 된다? 2개 더한 거 뺀 거 하잖아. 그러니까 2개 더한 거 뺀 거 할 거니까 2에 자, 얘네들을 더할 거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인 거죠. 됐니? 뺀 거를 하는데 가끔 이런 인간들이 있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우리 뭐 한다고 했어?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같은 거의 제곱에서 다른 거의 제곱을 뺀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쪽과 이쪽에 있는 y의 부호도 다르고 3의 부호도 달라야 돼. 그래 다른 거니까. 자, 뺀 거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를 원래 돌아 써야 되는 거고. 됐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없으면 완전 제곱식이 없으면 아까처럼 되는 겁니다. 세제곱이죠? 생각을 좀 해야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세제곱인데 앞에 거 세제곱하기 전의 상태는 x고요. 뒤에 거 세제곱하기 전의 상태는 2y죠.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 앞에 거의 제곱에 뒤에 거 곱해서 세배하면 이 새끼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식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완전 제곱식도 없죠. 있나? 그 뒤에 y로 묶으면 안 나오겠구나. 안 나와. 됐어? 분명히 안 나와.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 짝줍니다. 두 개 짝져서 두 개를 인수분해하고 두 개를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짝져서 앞에 거 두 개를 인수분해하면은 x의 제곱에 x-2y가 되는 거죠. 됐니? 뒤에 있는 또 최대한 애들을 빼서 마이너스 4y 제곱으로 빼면 x-2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가 생겼잖아. 그래서 애들을 빼내면 되는 거고 x-2y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이니까 얘네들 인수분해 맞아서 끝내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고 한다? 항의 분리 형태. 완전 제곱식이 있냐 없냐로 구분됩니다. 알겠어? 제곱식이 보이시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끌고 가시는 거고 없으시면 어떻게 된다? 두 개 짝져서 공통인수 잡아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특수한 형태에 대한 것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특수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앞에 건 눈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저 3번 방향 지금 반드시 적어놓지 않으면 아예 못 풀 거예요. 아예 손도 못 댈 겁니다. 자, 특수형한테 복 2차식에 대한 것들인데 복 2차식은 2차식의 2차. 자, 2차를 제곱하면 자, 2차식의 2차를 우리 뭐라고? 복 2차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요? 밖에 누구 있어? 잠깐만 여기 밖을 보고 있어. 둘이. 저 순간 저기 보던데 얘네들 순간 누구 지나갔냐? 그래서 4차, 2차에 짝수, 차수항만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 2차식이라고. 알겠니? 얘는 뭐 안 적어놔도 이해하시면 하시는 거고요. 아까처럼 이런 거는 너네가 그냥 해요. 치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 너네가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일단 이런 거를 할 거야. 그러면 이런 형태의 우리가 분명히 2차를 우리가 a로 바꿔서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로 써도 해결이 안 나는 거야. 짝수창만 있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완전 제곱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이 3개짜리인데 항은 4개짜리로 분리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얘네 둘을 보고 얘를 갖고 이제 x 제곱을 오셔야겠지. 그치? 됐어? 얘를 갖고요. 여기다 플러스 2를 줘도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줘서 이런 애들 갖고 제곱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과 비슷한 애가 나올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x의 4제곱과 4는 나올 거란 소리죠. 맞지? 중간에 뭐가 되냐고 보면 이 녀석은 3x가 아니라 4x 제곱이 나올 거야.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겠죠. 여기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을 해주시면 위에 식과 같아질 거야. 됐니? 이 밑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7x 제곱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냐면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 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이 됐으면 우리가 이 형태의 식을 뭐로 하는데 a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얘기하시면 되거든.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쓸 거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라고 쓰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뭐 할 거냐?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는 그냥
그래서 여기다 넣을 건데 우리가 보통 x가 있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플러스 x라고 안 쓰죠? 대리선 정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스킵하고 넘어간 거 있었어요. 뭐라고? x의 4제곱에 x의 제곱, y의 제곱에 y의 4제곱 넘어갔죠? 자, 얘네들도 짝수 차항만 있으니까 보기차식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지금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얘 때문에 x제곱 x제곱 갖다 놓고요. 얘 때문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을 해볼 거고 이 녀석의 제곱을 해볼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해결하려면 얘는 2x제곱 y제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쓰면 되겠지? 됐어?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만들려면 플러스 3x제곱 y제곱 가야 되지? 됐어? 우리가 구한 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해? 너희들은 a 플러스 xy a 마이너스 xy라고 쓴 다음에 얘를 갖다 버리고 얘네들의 상태에 돌리면 x의 제곱 플러스 xy y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5번째 상반 방정식을 가리키려면 지워야 돼요. 그래서 싹 지우고 저기 있는 맨 왼쪽에 저희 이제 1, 2, 3, 4, 5, 6 써 있는 저 인수분해 순서 빼고는 맨 왼쪽 지우 빼고는 다 지울게요. 지워도 되지? 이 상반 방정식은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상반 방정식이니까 원칙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 단어에서 나옵니다. 교과서에. 됐니? 그리고 근데 학교 시험 볼 때는 인수분해 파트에서 시험 볼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저거 상반 방정식 문제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안 내요. 안 내. 전혀.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고민 중. 나도 계산이라는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가 6가 2가 3가 4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별론데? 뭐로 할까요? 이게 맞나? 이렇게? 뭐 이 정도로 하죠.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얘네들이 개수를 잘 바꿔. 뭐 아예 좀 더 리얼하게 보여줄까? 차라리 이렇게 1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 1
개수가 대칭 형태를 띠고 있죠. 저 이렇게 생기는 개수 대칭성을 띠고 있는 애들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원래 옛날에는 저 4차식이 아니라 5차 형태의 상반 방정식과 4차 형태의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따로 가르쳤습니다. 됐어요? 없어졌어. 6차에 이제 5차는 잘 안 나옵니다. 5차는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이제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얘네가 옛날 건 다 빠져버렸고 우리 저 4차 형태의 상반 방정식을 보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처음에 하는 단계가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풀리지 않아요. 첫 번째 x 제곱을 인수로 묶어요. 자, 우리가 x 제곱을 인수로 묶는 순간 이게 다항식이 아닌 형태로 변해요. 그건 맞아. 치환을 통해서 갈 거라서 다항식 아닌 형태로 처음에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x 제곱을 인수로 묶으면 x 제곱으로 이제 가지고 오실 거고 이 뒤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 x의 세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5가 아니라 x분의 5죠. x분의 5 x 제곱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두 번째 좀 사실 이게 말이 웃긴 건데 개수가 같은 항을 묶을 겁니다. 사실 개수가 같은 항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죠. x분의 5랑 x제곱분의 1은 항이 아니죠. 수와 문자니까 우리가 곱하기로만 표현이 돼야 된다고 이제 저렇게 나누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개수가 같이 있는 애들의 무언가를 다 묶어줄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네. 근데 저기 x 세제분의 x 아니에요? 잘못됐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들 x가 개수 같은 것끼리 묶어줬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실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로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좀 지랄을 할 건데 사실 변형할 수있는 얘밖에 없어요. 얘만 해결하면 돼요. 그치?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로 표현하면 제곱하시는 대신에 마이너스 2가 오셔야 되죠. 그치?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됐니? 눈에 보이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처음엔 잘 안 될 거라서 네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변하죠? x의 제곱 x 제곱에 a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요. 그렇지? 굳이 얘기 안 해도 인수분해 하시겠죠? x의 제곱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 됐어? 당연히 그거 수준 뭔지 알죠? 원래 하면 돌리겠지 반대로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제곱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여섯 번째 정리합니다. 이건 다항식이 아니잖아. 그렇죠? 얘는 다항식이 아니니까 뭐 할 거야? 이걸 다항식이 될 수 있도록 얘를 하나씩 밀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됐어? 그러면 하나씩 밀어넣으면 이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고 그치?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을 이쁘게 정리해주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이거를 상반 방정식의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치 지구야? 안 써도 돼? 안 쓰면 아예 못 풀 거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상반 방정식의 인수분해? 이해는 될 텐데 와 저걸 해라고?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상반방정식의 특징적인 건 저희 딱 봤을 때 뭐였다? 개수가 대칭형태를 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순간 보여요. 상반방정식 문제인데 개수 대칭성을 띄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수분해가 되는 문항들은 4차식이 잘 나오지 않죠. 방정식 문제에서 4차식이 나옵니다. 방정식 문제에서. 그리고 이 뒤에서 저 인수정리를 통하면 이제 4차식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할 때는 잘 안 나와요.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그 4차식이 등장하는데 개수의 대칭성을 띈다? 왜 얘는 상반방정식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 정리가 있는데 사실 내림차순 정리 나도 못해. 못한다기보다는 식을 못 만들어. 내림차순 정리의 인수 문제를 식을 만들어서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서 풀겠니? 이거 그냥 갖고 따와야지. 뭐라 할까요? 너희들 개념책을 보면 대표기억 20번 문제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대표형 20번. 이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3번은 내림차순 정리를 위한 인수분해입니다. 됐어? 그럼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3번 문제를 다룰 거니까 3번 문제를 다루는 김에 나머지도 봐야 되는 2번도 내림차순 정리구나. 2번도 내림차순 정리, 3번도 내림차순 정리고 1번만 우리가 뭐 하면 돼? 씨 안 보여. 1번만 항의 분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항의 분리를 할 거야, 1번은. 글씨 너무 작다. 진짜 아파. 자, x의 제곱 y 마이너스 x 세제곱 z 플러스 yz 마이너스 xz의 제곱인데 사실 뭐 항의 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내림차순 정리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해. 굳이 얘기하면. 자, 지금 보면 항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두 개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 제곱식은 없어. 두 개 묶었을 때 어떻게 묶을 거냐에 대한 건데 사실 얘네는 y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져지죠. y가 있는 게 두 개, 없는 게 두 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 원래 이게 만약에 이제 x, y, z 중에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그치? 근데 x는 지금 몇 차식이죠? 3차. y는? 1차. z는? 2차. 자, 내림차순 정리에서 문자를 선택을 할 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선택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x가 3차고 y가 2차고 y가 1차고 z가 2차니까 내가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면 y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y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y에 대해서 이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해서 x의 제곱 플러스 z y인 거죠? 그럼 나머지 다 뒤에 있는 건 뭐 할 거야? 상수항 취급해줘야 되는 거지? 상수항을 취급을 해줄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얘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므로 우리는 뭘 하냐? 공통인수를 묶어주겠죠, 일단. 공통인수를 묶어줄 건데 x, z, xz 다 있죠? 두 개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z로 묶을게요. 그랬더니 x의 제곱 플러스 z가 나오고 됐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z의 y 마이너스 xz 이렇게 합니다도 결국 이것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항의 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치?
2번 볼게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최대한 안 풀어드린 거야. 안 풀어줘야 너네가 풀어볼 만한 문제를 조금 더 보기 때문에. 자, 이거는 2x의 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5x 마이너스 7y 플러스 3입니다. 자, 어차피 차수가 둘 다 2차죠? 그치? 그럼 너는 뭐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x랑 y 중에? x가 너네가 익숙하니까 x에 대해 정리를 하겠죠. 근데 원래 이거는 하나 알고 가셔야 돼. 얘네를 이제 이렇게 끌고 가서 x에 대해서 내림차원 정리를 하시면 결국은 이 녀석은 맨 마지막에 x자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됐어? 그럼 x자 형태로 인수분해를 가져갈 건데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만약에 식에 있는 형태가 이게 좀 좋은 예가 아니거든요. 자, 4x 제곱 플러스 7y의 제곱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서 뒤에가 더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림차원 정리를 선택을 할 건데 x랑 y 중에 누구 선택해야 되냐면 누굴 것 같아요? x랑 y 중에 왜 그렇게 생각해요? x로 선택하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서 왜 그럴까요?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x자 공식으로 끌고 갈 거라고 했죠. x자 공식으로 끌고 갈 건데 제일 처음에 4x 제곱으로 놓는 순간 너희들은 뭘 선택하실 거냐면 4 곱하기 1로 할 거냐 2 곱하기 2로 할 거냐 1 곱하기 4로 할 거냐 선택하셔야 되죠. 근데 7y 제곱으로 선택을 하면 1 곱하기 7이냐 7 곱하기 1만 선택할 거죠. 선택 사항이 좁아져. 선택해야 될 폭이 좁아진단 말이야.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림차원 정리를 할 때 내가 문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차수가 나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개수가 간단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개수가 간단하다는 건 뭐냐면 개수의 약수의 개수가 적은 걸 고르는 겁니다. 사실은 10이라고 8이 있어요. 그럼 11을 골라야 되는 거야. 그냥 1 곱하기 11밖에 없으니까 8은 1 곱하기 8,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됐어? 12하고 15가 있어도 15를 고르는 거야. 12는 1, 12, 2, 6, 3, 4 15는 1, 15, 3, 5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간단하다는 건 약수의 개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둘 다 x 제곱, 둘 다 2라서 의미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x에 대해 정리를 하겠죠. 왜냐면 이 x가 앞에 있는 게 익숙하니까. 자, 그러면 x 말고는 다 숫자 취급하는 거죠. 숫자 취급할 거니까 여기 있는 애 x, x니까 마이너스 5로 묶어서 y 마이너스 1, x 이렇게 쓰겠다. 됐어?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 2y의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 얘네가 x자 공식으로 끌고 갈 거라고. 자, x자 공식으로 끌고 갈 건데 근데 얘네가 지금 어떻게 상수항이죠? 그럼 상수항을 두 숫자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상수항을 인수분해할 거예요. 어떻게? 2y,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x를 할 거예요. 2x를 갖고 크로스로 곱했는데 5y가 나와야 돼. 그치? 너네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누가 나와야 돼? 5y가 나와야 되는 거야. 사실 너네가 이제 5를 묶어 쓰기는 했는데 풀이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너네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걸 묶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 그냥 이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처음에. 됐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바꿀 건데 우리가 뭐가 줄 거고 얘가 줄 거라고 했잖아. 그치? 뭐 앞에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러면 5를 만들 거니까 여기 2x x 하면 4x 4xy xy 5xy 나오겠지.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도 나오지. 근데 우리 요 앞에 뭐였어?
네, 이 앞에 있는 새끼가 마이너스였어. 그러니까 얘가 앞에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됐어요? 그러면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가로로 쓰잖아.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결과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죠. 됐어? 귀찮은 새끼인데? 자, 원칙적으로는 저 세 번째 있는 식은요 뭐라고 부르냐면 교대식 또는 교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교대식 또는 교차식. 원래는 사실 교대식이 맞는 소리고 교차식은 이제 x랑 y 부호가 다른 새끼들 얘기하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대식 또는 교차식이라고 부르지만 모르셔도 돼요. 교대식과 교차식, 교대식이나 교차식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교대식과 교차식을 푸는 방식을 이해를 하시면 저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풉니다. 1년 동안 교대식과 교차식의 문항을 학교에서 시험 본다면 한 문제 보게 될 거예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2시간을 수업할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안 해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도 뭐 할 거야? 그냥 내림차순 정리를 풀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풀 건데 문자 하나 선택하셔야죠. 누구 선택할까? 누구? 당연히 X 선택하겠죠. 왜? 사실 X도 2차, Y도 2차, Z도 2차. 그냥 그런 편한 새끼 고르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 자, 순서대로 눈에 보이게 하죠. x,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y 플러스 z, x 제곱입니다. 1차식은요. 얘도 1차인데 이 새끼도 1차예요. 됐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쓸 거냐? 원래 y의 제곱, z의 제곱, 2y, z, x 네, 그렇죠?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의 z, 그렇죠?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곱하기 x가 된 거죠. 그리고 관계 없는 애들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데도 안 쓴 새끼는 얘하고 얘 두 개 있죠. 근데 y z 제곱, z y 제곱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할 거냐면 y z로 묶어서 y 플러스 z를 쓰겠죠. 됐니?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y 플러스 z, y 플러스 z, y 플러스 z가 있네?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y 플러스 z로 묶을 거야? 묶었더니 x의 제곱 y 플러스 zx 왜 이거 제곱이었으니까 하나만 나왔지? 그 다음에 뒤에 y, zj 그러면 x, y, z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y 플러스 z, x 플러스 y, x 플러스 z 이렇게 쓰는 거죠. 인수분해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 빼고. 물론 뭐 한 해가 더 나오셨지만 우리 3학년들은 이제 바로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사실 뭘 하셔야 되냐면
학교에서 서술형을 쓸 때 답을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정리되어 있는 답 스타일을 고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정돈이 잘 돼 있고 답이 우리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답란을 쓰시는 분이면 중간에 과정을 잘 안 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6줄짜리를 쓰고 있어요. 6줄짜리를 막 인수분해 과정들 쭉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에 뭔가 약간 잘못 쓴 게 있어. 근데 밑에 답이 잘 써 있어. 위에 정리를 좀 하고 있어.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 중에서 뭔가 잘못 써서도 모르고 넘어가. 자, 여기 있는 학교가 반이 보통 10개씩 있죠? 10개에서 12개씩. 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은 몇 명이 들어갈 거냐면 보통 3명 정도 들어갈 겁니다. 뭐 좀 인원수가 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부족한 학교 2명이고 보통 3명 정도 들어갈 텐데, 뭐 3명의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를 만약에 4개를 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는 몇 명씩 있어? 300명씩 있죠. 400명에서 300명 정도. 미니멈하게 되게 적은 학교에서 여기 좀 적은 학교가 300명이더라고요. 제일 적은 학교들이. 300명이 있어. 그럼 선생님이 3시 들어갔어. 4문제를 채점할 거야. 그럼 400개 채점해야 된다? 400개를. 눈에는 400개를 꼼꼼히 앉아서 채점할 수 있니? 다 읽어보고. 맞는 답이면 다 똑같이 써 있을 건데. 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타이밍들이 생겨요. 선생님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있는 거지. 맞나 봐, 맞는 거 같은데? 또거라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을 보려고 하면 쭉 가다가 눈에 거슬리는 게 생겨야 되거든. 그러면 다시 보게 돼. 답을 맨 끝에 위에 생각 없이 처음 스타트를 봤는데 잘 써 있어, 잘 보고 있다가 밑에 쭉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끝에 답을 봤는데 뭔가 좀 거슬리면 위에서부터 다시 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답란을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때 쓰시는데 x, y, z로 써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제일 처음에 x 플러스 y가 좋고 y 플러스 z가 낫겠죠?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z 플러스 x가 있습니다. 순환식 형태로 써요. 보통 문자가 3개예요. x, y. 너네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A, B, C 순서가 A-B가 나왔어. D-C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 A-C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에 A-B, B-C, C-A를 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순환대로. 얘 때문에 이걸 바꾸니라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게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이 답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순환식으로 쓰는 문자가 3개일 때. 4개일 때도 답은 순환식으로 쓰겠지만 4개짜리는 인수분해에서 안 나옵니다. 너희들 수준에선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3개짜리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개짜리는 반드시 순환식으로 쓴다는 거. 그렇게 써주시면 선생님들도 인수분해 과정에서 뭔가 너네가 삐끗한 게 있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연간 애들을 가르쳐 본 결과 그렇더라고. 너희는 특히나 더 등급의 폭이 굉장히 큰 애들이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보통 그때 얘기했었잖아.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내신. 4%짜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갖고선 갈리는데 지금 이 동네를 보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어머니들 일반 그 고등학교 설명회를 하려고 학교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동네에도 수학이 90점 이상이 5% 뭐 이런 학교도 있는데 20%의 학교가 있어요. 90점대 90점대 애들이 20%면요. 그 안에 1등급과 2등급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90점대 애들이
20%가 나왔다는 건 1등급과 2등급 거기 다 존재한다니까?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감점 하나 받으면 2등급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고 놓치면 너네가 1등급가 있을 수도 있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몇 점, 0점 몇 점 차이로 너네가 갈리게 됩니다. 다. 사실 이런 방식은 좋지는 않지만, 교육적으로 되게 좋지는 않지만 학교는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대학에서 원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점을 최대한 안 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답을 쓸 때도 우리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이제 너네 이렇게 써도 사실 인수분해 끝난 거였잖아. 근데 내가 내림차 정리 다시 해줬지. 저게 편한 거야. 수학을 계속하는 선생님들은 내림차선 정리가 돼 있어요. 문자가 3개야. 그러면 순환식으로 써 있어요. 이게 눈이 편해. 내 눈이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네, 사실 너네는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는 기술적인 거라서 한 번 하면 금방 합니다. 한 번 이해하시면 금방 하시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것들은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라 너네가 많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 아이들, 얘네들은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는 앞으로 계속 쓸 거거든. 실제로 지금 인수분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쪽 가시면은 대부분 다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하게 되고, 방정식에서는 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 너네가 이것들을 연습하는 데 목표를 두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너희들이 해오셔야 되는 인수분해 파트의 개념 문항은 개념 문제 11번까지입니다. 근데 대표형 20번 있는데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수분해 활용이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너네는 사실 대표형 21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뒤에 있는 스텝 문제들도 다 풀어오시도록 합니다. 몇 번 빼고 25번 빼고. 그러니까 너네가 안 해오실 문항은 이거인 거예요. 12번, 13번, 14번, 25번 빼고 다 하십니다. 알겠어요? 12번, 13번, 14번. 12, 13, 14, 25. 왜? 이건 다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산지 주고 있는 거 있죠? 연산지는 원래 뭘 해오셨어야 되는 거냐면, 오늘 연산지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52번까지가 돼 있었어야 됐어요. 그치? 그래서 연산지는 그냥 123번까지 2-8 대표용 17번 여기까지만 그냥 하시고. 125번이요? 응? 125번. 123번 여기까지. 됐어? 이거 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됐지? 네. 끝입니다. 인수정리는 나중에 집에 여기 오시면 이제 그거 하고, 인수정리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라이브로 다 풀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나가야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끝날 시간이군요. 네, 시간이 가요.